검찰과거사위원회가 앞서 들으신 대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오는 31일을 마지막으로 18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습니다. 네, 한편 SNS에서 신림동 간강미수라는 제목으로 CCTV가 공개돼서 논란이 일었던 남성이 오늘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예. 관련 내용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앞서 김도욱 기자의 저희가 전화 연결로 들은 대로 1년 6개월 동안 활동해왔던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오늘 잠시 뒤에 마지막 정례 회의를 갖고 또 회의를 마친 뒤에는 김학의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일단 오늘 발표 내용에서 어떤 취재 내용이 좀 담길지 짚어볼까요? 예. 원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시작된 경위는 네. 특수사건의 어떤 수사가 주안점이 아니고 조사였습니다. 과거에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하고 직권남용을 한 혐의가 없는지 검찰의 가후를 돌아보고자 하는 목적이 컸기 때문에 예. 개별 사건의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검찰이 과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해명하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설명하는 데 주안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제 검찰 가후라는 것은 해당 특별한 검사가 과거에 어떤 부실한 수사를 했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예. 오늘 그 내용이 포함됐는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징계나 처벌 부분이 거론될지 그리고 지금 제도적으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과거사위가 이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설명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오늘 혹시 이 추가 수사 권고 등의 조치도 내려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경우는 뇌물죄로는 현재 구속되어 있고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이외에 이제 성범죄와 관련해서 그 정신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해서 강간치상으로 성범죄를 권고할지 여부를 이제 오늘 추가로 수사 권고할지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정신과 진단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공소시효라는 문제를 극복하고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수사 권고에도 들어올 수 있지만 워낙 시간이 조금 오래 경과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 성범죄 사건도 김학의 전 차관을 상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조금 수사 권고 대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총합해서 왜 2013년에는 이런 것까지 들여다보지 못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그 김학의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좋지 못한 국민 여론도 있고 또 사법부에 대한 그 신뢰가 그만큼 실추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그걸 좀 회복한 차원에서 스스로 조금 그 회초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많이 있었는데요. 수사 권고 등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목소리도 그만큼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왜 2013년에는 무혐의였던 것이 왜 지금은 부실했습니까? 다시 수사의 그렇죠.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예. 공소시효 때문에 수사를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2013년이면 어떠한 공소시효의 제약도 없이 수사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 당시 압수수색이 부족했다는 논란부터 뭐 계좌 추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집된 증거도 지금 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뭐 동영상 검증과 관련해서도 경찰에선 육안으로 봐도 명확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수사 부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수사 부실이 있었다는 거 직접 담당한 수사 기관이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을 했다라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검찰 조직 전체의 과오의 반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잘못한 사람은 징계와 처벌을 받아야 그 문제가 최종적으로 종결이 되는 그렇죠. 것입니다. 예. 그에 나아갈 것인지까지는 이번에 이제 수사단이 좀 밝혀주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필요성 있다 보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끝. 그러면 재발 방지로는 부족하죠. 누가 잘못했습니다, 누가 어떠한 처벌을 받았고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다까지 그렇죠. 완결이 돼야 향후에 어떤 사람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하려고 하더라도 과거에 이런 경우에 조직이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조직이 오히려 철저하게 처벌을 하더라. 그럴 때 이제 재발 방지가 되는 겁니다. 네. 다만 과거 사이의 좀 한계점은 징계 시효가 3년 내지 5년밖에 되지 않는 점 그리고
그리고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자체가 공소시효가 좀 도구한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지는 좀 논란의 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명으로 거론했을 때는 특히 현직에 있는 검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과실이 있었고 업무상 부주의 또는 정말 고의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을 했다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완벽하게 도려내야 과거사위원회가 할 역할을 제대로 했다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 과거사위가 일단은 이번 달 말에 활동이 종료가 되잖아요. 지금까지 쭉 돌아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좀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과거사위원회에서 검찰총장에게 피해자한테 사과라고 권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사과로 이어진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조직 검찰에서도 이것은 부적절했다라고 국민들한테도 이제 사과한 분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라든가 유유성 간첩 조작 사건도 예. 있었고요. 형제복지원 사건도 있었습니다.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도 있었고요. 마땅히 그 전에 먼저 검찰에서 스스로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실제로 피해자들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건인데 너무 늦게라도 이 과거사 조사위원회 활동을 거쳐서 이렇게 사과한 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대표적으로는 김학의 사건에서 어찌됐든 성범죄는 아니지만 뇌물 사건으로 구속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전히 진실은 구명되지 않고 논란만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민적 네. 관심도 굉장히 많았던 사건이기도 예, 하고요. 조사단의 한계일 수는 있겠지만 이 예. 장자연 문건과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게 또 있다면 어떤 식이 좀 보완돼야 된다 좀 보세요. 이게 이제 조사단 차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아예 강제 수사가 가능한 수사단을 특히 이제 검찰 조직과 독립적인 특검으로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을 정도로 과거사위원회에서 서로 이제 갈등도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기존의 현직 검사님들도 많이 참여했죠. 검찰의 가오를 밝히는 위원회에 검사가 다수 참여했다는 거는 그만큼 독립성과 객관성이 유지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향후에는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 또는 외부의 독립적인 특검에서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바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사권이 주어지는 형태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과거사위원회도 우리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예. 한계가 있었다 이런 애로사항을 토로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2시에 발표되는 내용은 저희가 계속해서 예. 좀 보도를 해드리겠고요. 예. 다음 이슈인데요. 저희가 앞서 보도를 통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SNS에서 신림동 강간 미수라는 제목의 CCTV가 공개돼서 논란이 그렇습니다. 일었고요. 이 남성은 오늘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먼저 이 CCTV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아, 저 진짜 시급하대요. 네, 지금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네.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고요. 지금 곧 이어서 이 남성이 여성의 집 문을 들어가려고 그렇습니다.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미 문은 닫힌 상태였고요. 잠긴 후였고 하지만 이후 남성이 문 앞에서 계속 서성이죠. 서성이고 서성이다 보니까 센서 등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데 불이 켜질 때 보면 저 이제 목에 지금 저희가 블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목에 문신도 새겨져 있었고요. 한참을 서성이던 남성 도락을 잡고 막 문을 열려고 시도를 계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제 오전 6시 20분쯤 이제 예. 서울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인데 일단 저 남성은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된 상태고요. 예. 저 영상이 이제 SNS에서 공개가 되면서 굉장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1분 24초 분량, 그러니까 어제 오후 6시 29분쯤에 한 트위터 계정에 신림동 강간범의 영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고 해당 영상이 이루어진 촬영된 시간은 어제 이제 오전이죠. 오전 6시 이후경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오전,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하루 정도 지난 오늘 오전경에 7시가 좀 넘어서 이 남성이 자수를 했고 검찰에 긴급 체포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이 어제 하루 동안 계속 지금
그 온라인 포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특히나 여성분들이 보시면 진짜 시겁할 수 있는 정말 아찔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찰나의 순간에 지금 문이 열리고 지금 문을 열려고 문을 만지는 시도도 하고 예. 있죠. 그렇습니다. 침입하고 따라가고 술 취한 여성을 고의적으로 따라가서 저렇게 집 앞에서 문 앞까지 침입하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사건인데요. 예. 1초만 늦었더라도 문을 조금만 늦게 닫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네.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지금 뭐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근데 저런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술 취해서 여자를 미행해서 따라와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는 시도 또는 예. 혼자 사는 여성의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시도 이런 것들은 종종 있어서 여성들이 그래서 길 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남자와 둘이 있는 상황이 있거나 길에 누군가 따라오면 굉장히 좀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이 좀 있는데 네. 이 사건에서 극명하게 정말 만약에 저때 문을 밀고 들어왔었더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굉장히 아찔하고 예. 끔찍한 순간인데요. 네. 예. 다행히 긴급 체포가 돼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상황인데 예. 문제는 저 남성이 그렇게 큰 처벌을 받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게 좀 이제 것입니다. 논란이 또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실제로 저 사람의 뭐 마음속까지 제가 읽을 수는 없지만 침입해서 성범죄를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저희는 의심해볼 만한 상황인데 예. 실제로 강간 미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네. 상당한 수준의 어떤 폭행, 협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실행의 착수라고 해서 범죄의 착수, 그래야 강간 미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데 현재는 그걸 하려다 실패하고 주거 침입 정도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의 행위에서 그쳤기 때문에 예. 범죄명은 주거 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주거 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고 만약에 동종 전력이라든가 범죄 전력이 많지 않으면 네. 뭐 벌금형, 뭐 집행유예 굉장히 좀 약하게 처벌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든 저 남성의 저런 어떤 범죄의 욕구라든가 충동을 막지 못할 것이다. 조금 더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예. 그 여론은 그렇습니다만 경찰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강간 미수 혐의 같이 영상만으로는 확인 안 되는 부분을 뭐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주거 침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자면 그 처벌 수위가 높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지금 보시면 집에 또 들어가 본 분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잖아요. 다만 그렇죠? 이제 우리 판례 중에는 이렇게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 같은 경우에 저 공용 부분도 저걸 관리하는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범죄 목적으로 들어오는 건 정당한 목적 없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침입으로 평가하거든요. 이미 들어가지 않았어도. 원룸의 예. 빌라의 그 공용 문을 들고 오면서부터 침입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 원룸에 지금 출입문을 듣고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 자체, 예. 누구나 그것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거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네, 사생활의 볼 수 있는 평온을 저해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주거침입을 적용할 수 있고요. 과거에 한 판례에서는 원룸의 고개만 창문으로 보면서 했던 사건이 예, 있습니다. 여성을. 기억납니다. 그것도 주거침입이 적용됐거든요. 어. 왜냐하면 이 공간에서는 예. 나의 사생활의 평온, 행복이 지켜져야 되는 게 누군가의 행동으로 해서 그게 침입이 됐다, 파괴가 됐다라고 한다면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 영상만으로 정황상으로 일단은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려울 수 있다가 어렵습니다. 들어와서 어떤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없었기 때문에. 어떤 성범죄를 시도하려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지 성범죄는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네. 추가 피해도 없어야 될 텐데 그 실제로 저 피해 여성, 그러니까 피해를 당할 뻔한 저 여성, 신고한 여성이 이 영상 때문에도 굉장히 지금 충격을 먹고 있을 테고 앞으로도 또 큰 어떤 그 처벌이 없는다면 이후에 저곳에 계속 거주를 하게 된다면 또 걱정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추가 어떤 비슷한 피해를 겪지 않아야 될 텐데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경찰에서는 철저한 신변 보호를 해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저 남성이 나의 집을 아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찾아와서 보복 범죄를 야기했을 경우에 굉장히 심각한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고요. 예.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수사받는 기간에도 언제든지 저 집 앞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쳐다봐도 범죄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법에서는 직권으로 임시처분으로 어떤 접근 금지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수사기관이 내리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예. 철저하게 보복에 대한 어떤 범죄는 금지되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명시해야 될 것이고요. 여성에 대한 신변 보호도 철저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한 대단지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입구에 한 차량이 서 있어서 입주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게 이제 종종 요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요. 한 예. 오피스텔이고요. 하남시입니다. 28일경에 입주민이 이제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12시간이나 방치한 상태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입구니까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주민들이 설득하에 이제 차를 옮겼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본인 입장에서는 좀 불만과 어떤 항의의 차원에서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그 차를 이제 들어가려고 했더니 관리사무소 측에서 엘리베이터에 지난번에 껌을 붙이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요구하면서 사과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니까 관리사무소가 부당하게 출입문을 막는다, 못 들어가게 한다라는 항의로 저거를 두고 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관리사무소와 여러 가지 문제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저 출입문 입구를 본인의 차량으로 막고 교통을 예. 방해한 혐의를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일단은 관리사무소가 사갈 때까지 자기는 이걸 치울 수 없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업무방해 그리고 교통방해 혐의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강제 견인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인천 송도 사건에서도 강제 견인을 하지 못해서 사유지라고 해서 예. 경찰이 좀 예. 많은 비판을 받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해석으로는 강제 견인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당한 행위라던가 긴급 피난으로 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제 경찰과 관련된 법규에 명확하게 이렇게 강제 견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지자체가 강제 견인하는 규정이 있는데, 지자체도 먼저 계고문을 날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제 견인을 하는 건데, 계고문은 보내고 할 때는 시간적인 간격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죠. 즉시 견인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규정을 조금 더 마련해 줄 필요도 있고, 현재 상태도 그렇지만 저 행위 자체를 범죄라고 구성한다면 범죄의 피해를 막아야 되는 게 또 경찰의 역할이기도 때문에 그렇죠. 견인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경찰 입장에선 주민들이 설득해서 이제 이동시켰기 때문에 견인 조치까지는 이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세 가지 이슈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